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홍보해라. 온라인상에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을 펴라. 정부 시책에 비판하는 자들은 종북 좌파다. 이런 내용 등을 지시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은 열심히 댓글 달고 추천, 비추천 누르고요.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다는 게 이제 검찰이 밝혀낸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건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는 국정원법만 위반한 걸까요? 아니면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 즉 선거법까지 위반을 한 걸까요? 검찰은 둘 다 위반을 했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전 법무부 장관을 모셔보겠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천정배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 지점에서 갈등이 표출된 거죠. 보도를 보니까 그런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반대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거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 대체로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걸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황으로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선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19일, 6개월이니까 작년 12월 19일 선거일로부터 이제 6개월 뒤인 6월 19일, 이제 2주일쯤 남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일 이내에 이 사건이 기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임박해 있는 사건인데,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10여 명의 검사가 40여일 동안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검찰 내부에서는 확고하게 정리돼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죠. 검찰 내부 의견은 확고하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검찰에서 법무부에 무슨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 이후에 지금 벌써 시간이 일주일 이상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검찰과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천정배 전 장관께서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으로서 냉정히 보시기에 이번 정도 사안이면은 이게 국정원법에만 저촉입니까? 선거법까지 위반이라고 보세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결국 선거법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아마 표현은 당선시키게 하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난번 대선이면은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하거나 또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게 하려는 활동이거든요. 낙선시키는 활동이니까 그것이 이제 선거 당시 임박한 얼마만큼 선거가 임박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국정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정원 어떤 그 여성 직원이 바로 아까 설명하신 이제 그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그 당시에 야당 진영에 포착돼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으로는 대선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영향을 준 거다. 그다음에 적어도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또 하나는 이런 정도 사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원세훈 전 원장이죠.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입증이 될지도 모르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사안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뭔가 어떤 이제 재판 결과에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인 의도가 있냐 혐의만으로도 없냐 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논쟁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원세훈 원장이나 그분의 변호인들이 잘 활동하고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조금 달라야지요. 검찰은 그건 너무 그렇게 남의 머릿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따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예. 이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기간 중에 예. 매우 민감한 그 국정원의 비밀 수사, 사실은 수사 정보 기관이죠. 비밀 수사 정보 기관의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활동을 했다. 수백 개의 아이디로 10,000건이 넘는 대선 또는 국내 정치 관련 댓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일이었고, 이것을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한 일이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면은 혐의가 이제 그런 이것은 겁니다. 선거법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검찰로서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했냐 안 했느냐 마지막 결과를 떠나서 지금 보이는 이 팩트만으로, 이 혐의만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잘한 거다, 칭찬해줘야 될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제 입장이라면 검찰이 아주 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죠. 물론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째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른바 국기를 흔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기초를 흔들 정도의 중요 사건이다. 말하자면 국가정보기관인 이름이 뭐죠? 국정원이죠. 지금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명백히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한 직원도 아닌 그 기관의 수장이 불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또 공정한 선거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 선거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 중대 사안을 검찰이 제대로 검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등등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선거를 짓밟았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에 비추어서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국가적 사명이랄까요? 이런 사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거꾸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심지어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파괴하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정원 선거 개입 못지않은 국기문란 행위인데요. 검찰이 이런 경찰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께서는 왜 반대를 하실까요? 구속영장 청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대체로 황 장관께서 무슨 전 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니까 대통령 그렇습니다. 눈치, 청와대 눈치 보기를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 문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만일에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결국 그 선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에 관해서도 결국 정당성, 정통성 시비가 있을 만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박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이거를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정원장이 알아서 했더라도 이거는 선거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연관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정통성 시비가 붙는다.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사건 원장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댓글단 드러난 걸로 여직원이요. 보면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댓글을 올리고 있던 국정원 여성 직원 그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민주당 측을 비난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관련
지어서 생각이 나는군요. 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그럼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립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느냐 마느냐. 지휘권 발동하는 순간 게임 종료. 장관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있을 못-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사실은 천정배 전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 수사지휘권 발동하셨잖아요. 제가 한 일하고는 정반대 일로 보이는데요. 만일에 이번에 장관이 수사기준 발동한다면. 어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그 당시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글을 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제가 법률적 이유로 그걸 하지 말라고 수사지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이번 일은 검찰이 정당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이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못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하고는 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이지만은 그 발동의 이유와 방향이 전혀 다른 거죠. 정반대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쪽은 법률적 이유, 한쪽은 정치적 이유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다. 이런 말씀. 오래돼서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그 당시에 불구속 지휘를 한 것은 그 강 교수라는 분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불구속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구속 문제하고 처벌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예. 국민은 함부로 구속돼서는 안 됩니다. 설령 어떤 피의자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할 때만 구속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세훈 예. 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구속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닐까요? 지금 법무부 장관? 그렇다면 다르겠죠. 만약 그것은 이제 사실의 문제겠죠. 원 원장의 경우에도 구속 사유가 되느냐 안 되냐가 따져진다면 그것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선거법이 지금 문제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좀 다르죠. 자, 만약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이건 권력 남용이고 검찰이 어떻게 뭐랄까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까지 보시는 건가요, 장관님?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검찰의 법 적용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더구나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도 그래서 안 되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은 법률적으로 대표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인데 그거를 수사지휘 못하죠.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듣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